예전 산사에서 과거 시험을 공부하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 외에도 관직의 뜻을 두고 같이 공부하던 학우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절의를 지킨 사대부와 부녀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대부가 그리 절에 있다고? 부녀자가 그리 지조가 있다고? 허허, 가소롭구나, 가소로워.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선비가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한낱 중에 불과하거늘 어찌 그리 함부로 말한단 말이냐? 그리고 이곳에서 부처님을 모시느라 속세의 연을 잘 모를지언데 뭘 안다고 짓거리냔 말이다. 그러자 순간 당황한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노승이 망령이 들었나. 선비님들 앞에서 갑자기 성을 내다니. 하지만 마침 옛일이 생각나 이처럼 망언하였으니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시오. 그리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 두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 아나무인으로 성을 냈는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노승은 선비들의 앞에 앉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승도 예전에는 사대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해준 짝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었지요. 다행히도 제 부인은 재주도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부부간의 정도 매우 돈독하였지요. 하지만 세상도 참 무심하시지. 정충년 난리 때 그만 오랑캐에게 잡혀가 버렸지 뭡니까. 난리 끝나고 주위 사람들은 잡혀간 아내를 잊고 다른 일을 들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럴 수 없었고 결국 전답을 팔아 오랑캐 나라 심양으로 떠났지요. 스님의 말에 노한 마음을 진정한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었어? 사람을 어찌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중한 것이지요. 비록 부모님이 정해졌다고는 하나 저는 부인을 정말 사랑했고 다시는 없을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지요. 그렇기에 심양으로 떠난 것이었고 그곳에서 마을이란 마을은 다 다니며 부인의 생사를 묻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수소문한 끝에 겨우 조선에서 데려온 여인과 같이 살고 있다는 오랑캐의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한데 가는 도중에 부인과 같이 끌려갔던 여종을 만났지 뭡니까. 그녀는 오랑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기뻐하면서 눈물을 금치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 맞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찌하여 이 먼 곳까지 오셨단 말입니까? 네, 너를 보니 제대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한데, 내 마님, 내 부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사하기는 한 거냐? 저 뒤에 있는 집에 계십니다. 집주인 오랑캐 놈은 사냥을 나갔고요. 그러나 나리와의 예정은 버리고서는 오랑캐와 정이 들어버렸으니 만나보셔도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사대부 집안의 부인이 그리 쉽게 저리를 저버릴 수는 없다. 내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집까지 안내하거라.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춰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냥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죠.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저를 책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쩌자고 이제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 말을 어찌 그리 섭하게 하시오. 내 당신을 찾아오느라 모진 고생을 다 했소. 근데 당신의 반응이 이리 박한 것을 보니 그 오랑캐 놈에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준 모양이구려. 사대부 집안의 여인으로서 저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저리? 그 개똥 같은 저리가 밥 먹여준답니까? 지키면 죽지 않고 살게 해준답니까? 그녀의 날이 선말에 저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리를 우습게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다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오랑캐와 같이 살다 보니 우리의 것을 다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랑캐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몸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는데 부인이 저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죠.
그러고는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자신이 오랑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테니 그때 빠져나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다락으로 올라가 숨 죽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죠. 그런데 글쎄 아내가 오랑캐에게 귓속말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제가 숨은 다락방을 손으로 가리키는데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둘러보니 마침 옆에 작두가 있어 그것을 들고는 오랑캐놈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역시나 그녀가 저를 팔아넘긴 게 맞았는지 오랑캐는 칼을 들고는 다락으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문을 열어 들고 있던 작두로 놈의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간신히 목숨은 건졌구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죽은 오랑캐의 칼을 들고는 저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잡혀갔으면 잡혀간 곳에서야 안녕을 빌어주면 되지.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굳이 찾아와 제 서방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서방님이라니요. 자신을 찾아 먼 곳에서 온 서방님이 앞에 있는데 다른 남자를, 그것도 오랑캐를 서방님이라 부르다니요. 어찌됐든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는 저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과부로 살고 싶어서 옛 서방도 죽이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비록 오랑캐에게 몸과 마음을 준 여인이었지만 목숨을 뺐을 생각은 없었는데 제 몸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리 되었죠. 부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먼 산만 바라보던 노승에게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어찌 되었습니까? 노승은 다시 선비들에게 고개를 돌리고는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여종과 함께 빠져나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전 재산을 팔아 데리고 온 여종에게는 집과 땅을 주고 나가 살게 하였고 집에서 살던 노비들에게는 남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슬하에 자식들도 없었기에 몸만 빠져나와 속세를 버리고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네요. 말을 마친 노승은 저녁 예불을 드리러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승의 옛 일을 들은 선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인의 절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고 하죠. 재주와 용모가 남보다 뛰어나면서 덕까지 갖춘 여자는 드뭅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또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